자, 오늘은 리플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다가오는 리플 코인의 재료가 사실 기대감의 선반영이었을 수도 있었던 ETF,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원래는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됐으면은 리플은 폭락을 바로 했을 겁니다. 게리 겐슬러도 사임을 안 했을 거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게리 겐슬러 사임하고 해리스가 당선 안 돼서 특히나 리플 쪽에서는 사실 좀 이제 허점이 하나가 있는 게 어, 약간의 친 트럼프 계통의 코인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면은 해리스 재단에 후원을 했던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뭐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갈리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그,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갈려 있는 것들 중에서 두 개가 지금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BNB가 하나가 있죠. 뭐 정치적인 건 아닌데 창펑자우 CZ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XRP 리플도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이랑 이제 공화당이랑 나뉘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해리스 후원 폭로가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올해 초에 취임식 이후에 잠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크립토 시장의 전체적인 그레이트 리셋의 관점에서 두 코인들이 성과를 냈습니다. 2017년 고점 대비 못 갔던. 그 중에 최근에 뭐 제트캐시 같은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스텔라 루멘이나 이런 것, 이런 에이다 이런 것들이 국코인들이 이제 작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잠깐 힘을 좀 이제 냈죠. 다만 그게 임팩트가 1차에서 끝났지만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게 당연히 좋을 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 BTC가 정치적인 중립 상태 아닌가요? 사토시가 누군지도 모르죠. 이더리움은 뭐 이제 러시아 계통의 이제 비탈릭. 음. 솔라나는 사실상 여기서 좀 깊게 가보면 이게 FTX 샘 뱅크먼 프리드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솔라나 창업자가 또 이제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솔라나 재단에서 후원을 했다라기보다는 FTX 쪽에서 이제 해리스 쪽에 이렇게 후원을 한 게 있긴 하죠. 근데 이거 중간 다리에 반반 걸쳐 놓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살짝 좀 걸쳐 놓기도 했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정치적으로 중립 포지션이 아닌 것들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싸우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게 첫 번째가 XRP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BNB인데 BNB는 순서가 이제 나중에 될 겁니다. 나중에. BNB의 순서는 2026년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리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리플 코인은 작년부터 그런 얘기 있었죠. 리플 그 나스닥 상장. 음. 리플랩스. 근데 결국 상장 안 했으면 IPO도 안 됐어요. 결국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최근에 그 트론 쪽이 상장을 해가지고 이거 기대감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아, 트론도 나스닥 상장하고 트론 보유사인데 지금 근데 이제 트론도 보면은 그 저스틴 선이 오피셜 트럼프 100만 개 보유하고 있고 친 트럼프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 싸움에서 이제 굳혀지는 거죠. 리플을 만약에 상장을 IPO를 해줬으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라인이었을 텐데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결국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XRP 현물 ETF. 저는 이 ETF에 대한 크립토 시장과 ETF의 문제점부터 먼저 좀 이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ETF를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지 마세요. ETF. 이거 상장 폐지될 수가 있어요. 상장 폐지라기보다는 강제 청산.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부족으로 현물 이거를 이제 기관에서 매도하는 상황들 이거 전에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이래서 ETF 자체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돼서 크립토에서 거래가 되는 시대가 올 건데 저는 이거를 신금융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ISO 20022 모델 표준화로 국제 금융 표준화 코드로다가 이제 이것들을 신금융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게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모든 자산들이 이제는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지금 뭐 거래하는 코인이 됐던 어떠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토큰화가 돼서 거래하는 시스템 자체가 저는 신금융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빨리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속화가 되게 될 겁니다. 이게 ETF가 소멸하는 것 자체가. 자, 근데 이제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ETF는 지금까지 BTC와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크게 보여줬는데 정작 디지털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대기업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나 봐요. 왜냐?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뭐 애플, 아마존, 메타 등등, 여기에 테슬라까지도 낄게요.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대한 언급은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BTC 매수에 대한 언급이 없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회사 자본의 몇 프로를 BTC, ETF 보유하는 등 이런 행동을 하면 좋은데 그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몇몇 대학교들 있죠. 하버드 대학교나 이런 몇몇 이제 대학교들에서는 MIT나 이런 데서는 BTC 그 대학교 자금이 많으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BTC 보유한다. 이 정도 완전 소액이에요, 소액. 최소 기업당 조 단위는 들어와야지 지금의 비트코인 유동성을 떠받쳐 줄 텐데 그런 역할을 첫 번째로 BTC에서 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 두 번째로 이더리움에서 했던 게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그냥 이제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다음 차례가 있어야 돼요. 다음 차례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이런 비트마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이 이렇게 실행하는 곳들이 더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유량을 더 이제 떠받쳐 줄 만한 그게 누가 될까? 없어요. 지금 나타날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 미쳤다고 그거 지금 그 유동성을 다 떠안고서 손해 보려고 유동성을 위해서 재물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이제 크립토가 완전히 그레이트 리셋 이후에 이들은 관심 가질 듯. 그 시점에는 주식들도 토큰화를 할 거고요. 주식들이 이미 토큰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 토큰화가 된다라는 게 모든 주식들이요. 모든 것들. 지금은 주식이 토큰화가 되는 게 약간 추종하는 형태로 담보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블록체인 상에서 유동성이 그렇게 엄청 활발하진 않은데 그것들의 시스템이 다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놀게 되는 신금융 시스템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올 거면 그게 온다면 이거는 이제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천재지변 같은 3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대폭락을 해야 돼요. 대폭락을 해야지만 그것들을 일단 세이브를 할 겁니다. 그게 뭐 흔히들 음모론에서 나오는 QFS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전이 될 겁니다. 이미 그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대기업들이 회사 자본이 이제 엄청 풍부했다가 주식이 떨어지면서 자본의 타격을 입기도 하니까 이때서는 이제 순 100% 자본을 주식으로만 보유하는 게 아니고 해칭 자산들을 넓혀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나스닥에 이제 탑 10에 있는 탑 12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자 여기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ETF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이미 최근에 솔라나 나온 것들, 솔라나 현물 ETF 이거 출시됐는데도 돈이 안 들어와. 그리고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지금 한 40% 떨어졌을 거예요. ETF가 출시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주식 가격,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이제 교과서적인 이론을 가지고서 시장을 대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ETF가 출시는 됐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유입이 되는 기관들이 주된 이제 포지션이 있어야겠죠. 기관들이나 이런 그 소수의 자본 세력들이
그 ETF를 통해서 그 코인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들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솔라나는 안 들어왔습니다. 솔라나는 안 들어왔어요. 뭐 솔라나에서는 이런 것도 있겠죠. 스테이킹이 가능한 그런 이 비슷한 스테이킹 가능한 허용된 ETF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간접적으로 해서 ETP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기관들이 그렇게 이제 먹음직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나 봐요. 그렇게 우회적으로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XRP를 이제 묻어두는 그런 현상. 그거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인데 메리트가 있을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왜냐면 이제 XRP를 위협하는 존재가 등장을 할 거거든요. XRP를 위협하는 존재가.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거든요. XRP는 사실 RSUSD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경쟁을 해볼만 합니다. 근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USDT, USDC, USD1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등장하는 순간 국제적인 결제 수단과 송금 수단으로 요 세 개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변동성이 높은 XRP를 보유해서 속도가 빠른 거는 뭐 이제 빠르겠지만 속도가 빠르게 전송돼서 그 사이에 변동성이 없는 것과 변동성이 일정해서 속도 조금 느릴 수 있어. 근데 변동성이 없어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대다수가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마치 기축통화처럼 기축통화 달러처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 뭘 선택을 하겠냐? 자본가들은 XRP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3차 세계대전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주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ETF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ETF.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ETF 솔라나 ETF가 승인됐어도 유입이 안 됐다. 그거는 기관들 마음이에요. 고래들 마음이에요. 고래보다도 리플 정도 움직이려면 기관들 마음이에요. 그 세력들 마음인데 그냥 ETF는 그냥 재료로 던져지고서 그냥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출시가 되기 전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출시 되기 전에 폭락하는 게 낫겠다. 출시 전에. 뭐 앞으로 뭐 이제 출시 전에 폭락하면은 기관들이 살만 하겠네요. 출시 전에 폭락해. 예를 들어 한 0.2달러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뭐 살만하죠. 반등 먹으면서. 근데 지금 2달러일 때 이거 출시가 됐는데 2달러다? 나 유입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유입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출시가 되기 전에 차라리 폭락을 해서 출시 시점에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좀 기관들이 단타식으로다가 들어오기는 딱 좋긴 하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ETF 자체가 사실 이 모델 자체가 결국에는 BTC가 ETF를 의존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적인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탄생은 2008년 리먼 브라더 이 백서를 다 읽어보신 비트맥시 분들은 더 똑똑하게 더 잘 아실 겁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항마로 등장한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BTC 자체가 기존의 금융 시스템 있죠. 지금 주식 시장이 됐던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기존 금융 시스템에 있는 ETF라는 것 자체가 이거잖아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이거를 이제 펀드화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식으로 주식화 해가지고 이걸 거래할 수 있게끔 펀드를 이거를 의존하는 것 자체가 기존 시스템에 의존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그걸 의존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 덩어리입니다. 모순 덩어리. 그래서 이건 언젠간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유동성 재료였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려면은 전쟁이 안 나야 돼요.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안 나야 되는데 지금 전쟁 쪽으로 가고 있으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 대폭락으로 자연스럽게 소멸될 가능성이 커요. 다시 세워지는 신금융이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저희가 거래하는 그런 주식 시스템을 그냥 이 코인 거래소처럼 이렇게 거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큰화가 돼서 주식들이 토큰화가 되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주식들 토큰화 되고 부동산도 토큰화가 되고, 그리고 문서 같은 것들 NFT로 해가지고 환경 오염을 줄일 거다, 이런 시스템으로 갈 거다.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하나씩 바꾸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루나 코인의 독원이 이제 USTC 그 미러 프로토콜에서 이렇게 그 같이 페어 마켓을 추가를 했던 게 이제 주식들 토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선구안이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이랑 같이 USTC가 붕괴되긴 했지만,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이거 한 번에 확 바뀌려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 대폭락으로 자연스럽게 신뢰를 잃으면서 소멸하면 됩니다. 신뢰를 잃으면서 소멸은 언제 하냐? 언제 할까? 제가 딱 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쨌든 3차 세계대전이 펼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대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반등 제로가 되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게임스탑이라는 GM이, 게임스탑은 이제 공매수 버튼을 삭제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반대로 공매도 버튼을 삭제를 하던 금지시키던 해서 반등 나오는 시점이 있을 것.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공황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기관들은 이미 현물 ETF, BTC나 이더리움 먼저 매도해서 USD 보상해주는 기관들도 생길 것. 자, 그러면 공매도 버튼을 미국 쪽에서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신뢰 잃어버림, 붕괴가 됩니다. 첫 번째, 잃어버려요. 왜냐면 숏 버튼도 삭제를 했으니까 이제는 공매도 버튼을 삭제를 하면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올 수는 있는데, 결국 앞으로 이후에는 안 좋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ETF 기관들이 먼저 매도하고 보상해주는 상황,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려면 어떠한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필요한데요. 그 모든 게 다 껴있는 게 3차 세계대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차라리 XRP가 폭락을 하잖아요. XRP 폭락하면 스텔라 루멘이 폭락을 할 거거든요. 차라리 그 다음 앞으로 미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스텔라 루멘이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XRP 말고. XRP는 폭락하는 순간 저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